CCS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CCS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CCS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자, 근데 어저께 제가 유일하게 요날 있죠? 요날 마이너스 한 16%에서 땡겨 올린 날 아래꼬리 달렸다가 흥분했을 때, 그리고 어저께 올라간다고 흥분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매도해야 된다. 오늘 하락하고 있죠. 그쵸? 갭이 발생하고 이 시가 부근에서 정확하게 그쵸? 고가에서 이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건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하다는 게 되겠고요. 무엇보다 정확히 이야기한 대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 지난 영상 제 채널에 찾아보시면 CCS에 대한 영상이 있고요. 정확하게 분석을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자,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CCS가 왜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쵸? 그리고 저는 왜 이 구간에서 이제는 매매를 그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어디에서 다시 상승세가 나올 건지 그 부분까지 제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고 요점만 추려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CCS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서 여기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CCS가 올라가는데 누구도 초전도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요날 매매를 했고요. 요날 매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상한가 두 방을 못 먹었어요. 그쵸? 왜 못 먹었느냐? 주식시장에서 확인해서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무조건 100% 확인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재료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시작점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갔다는 건 이 주식에 세력들의 개입이 들어왔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쵸?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그쵸? 이런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떨어진다고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매수세를. 그쵸? 그리고 나서 저는 정확히 요 구간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내용 확인할게요. 길지 않고 간단하게 저게 10월 30일 날 매매가 진행된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승 맞추고요, 하락 맞추고 있습니다. 자, 10월 30일 CCS 8시 58분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이 되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인데 지금 한 500분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방에서는 모든 이 매매가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장중에는 급하기 때문에 내용보다, 그쵸? 저를 믿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보다 종목을 따라락 바로 보내주고 장중에 제가 코멘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RS 오토메이션도 한 4에서 5% 정도, 그리고 CCS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시가 2.6, 종가 21%. 그쵸? 어떻게 됐나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가와 저가가 같죠? 그렇다는 건 한 번도 장중에 조정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쵸?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어요. 쫙 당겼다는 거고, 당겨서 21%까지 수직 급등. 그렇죠. 저는 매도했습니다. 왜? 대형주를 베이스로 한 한미반도체와 같은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왜 올랐어요? 한미반도체 왜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막대한 진짜 어마어마한 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믿고 내가 보유할 수 있는데, CCS는 초전도체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쵸? 맞잖아요. 초전도체를 내가 어떻게 믿고 이게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고가 구간이잖아요. 고가 구간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당연히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구간에 대해서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CCS에서 60% 70%씩 수익을 더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아주 큰 코 다친다. 그런 경험이 제가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게 낫다. 대신에 나는 20%에 대한 수익을 얻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부분 상한가 두 방을 못 먹었어요. 저라고 아쉽지 않을까요? 아쉽습니다. 아주 아쉬워요. 그런데 자, 요날 갑자기 상한가를 갔는데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15% 하락 출발합니다. 이 금요일 날 있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간외에서 그냥 하한가를 쳐박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S 관련된 영상을 주말에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2개 정도 올린 것 같아요. 토요일 하나, 금요일 하나 이렇게. 왜 올렸냐면 CCS가 만약에 하한가 출발을 한다. 무조건 매수. 그쵸? 근데 하한가 출발할 가능성이 없다. 그쵸? 근데 하락 출발할 때 10% 이하로 하락 출발한다. 이때는 상황 봐서 매수. 그래서 제가 8시 58분까지 지켜보면서 주문을 넣은 겁니다. 그쵸? 집중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계신 500분들은 대부분이 매매에 성공을 했죠. 그쵸? 왜? 여기는 아침에 매매가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동안의 성과가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나온 결과가 어떻죠? 고가가 14%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고가를 잡았을까요? 자,
이 밑에 요거는 요날 처음에 요날에 대한 결과고 11월 6일이죠. 11월 6일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는 진짜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야 되고 기법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그 디테일한 거를 줄여서 나만의 걸로 만들었을 때는 정말 딱 두세 가지만 딱딱 체크하고 바로 매매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11월 6일 보이죠? CCS 그쵸? 8시 54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5%에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시 23분에 보합권까지 잡아 당겨버립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죠? 보합권까지 상승, 매도 나갑니다. 매매 끝. 그쵸? 9시 반 전에 모든 매매가 끝납니다. CCS 관련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화요일 날도 확 내렸다가 확 당길 때 그냥 무시. 이때도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아랫꼬리 무시하세요. 아랫꼬리는 개미들 꼬이는 겁니다. 이거 무시하세요. 다들 아랫꼬리 달리면 좋다고 할 텐데 아랫꼬리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오늘 6%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저는 여기 상황 이후에는 계속해서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CCS 같은 종목들은요 철저하게 단기로 보셔야 됩니다. 초전도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석배, 권영환 막 들먹이면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자.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가격이고요. 지금 가격은 바닥 대비해서 8배 올라왔다. 끝.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8배 올라온 데 따른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회수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작업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개미들을 어떻게 꼬아내서 털어내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내용 보세요. 개미가 여기에 털릴까요? 딱 떨어뜨리면 와 손절할까요? 22평 이탈했다 손절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다 털립니다. 왜? 그러다가 올라오잖아요. 후두둑 털려요. 왜? 하한가 박으면 무섭거든요. 그렇죠? 20%씩 떨어지는 거 보면 무섭거든요. 더 빠질 것 같거든. 이때는 위에가 아니라 아래가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잘못 물리잖아요. 요거 하나 두 방 딱 맞잖아요. 그럼 반토막이에요. 반토막이면 야 이거 500원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딱 주면은 다 털리는 겁니다. 딱 그거 확인하고 정확히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진 거고 올라갔을 때는 이 구간에서 매매하고 끝. 근데 아직 시세가 한 방 남았다. 그렇죠? 예상에 시세가 재시작하는 구간이 오면 30에서 40% 정도 추가 시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간이 신성 델타테크에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나 서남 같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모든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까지는 제일 강했고 그리고 CCS가 그것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사이즈는 부족하지만 CCS 같은 경우에는요. 30% 이상의 시세는 분명히 있다. 그 구간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CCS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단기 보유 전략에는 2주 안에 제가 기준하는 단기는요. 2주예요.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담아놨고요.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기준치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반드시 신고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가격을 딱 가져가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2주 안에 수익이 나는 가격대를 잡았을 때 그럼 매매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까지 연장을 하는 그쵸? 장기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제 기준하는 장기 투자 3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이 3개월 동안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게 단기 투자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그런데 CCS는 사실 3개월은커녕 2주도 보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이거는 그냥 저가에 있는 저가에 있는 세력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보유 전략까지도 안 갑니다. 시세가 재시작하는 구간에서 이거 딱 확인하면 뭐 한 2박 3일 안에 다 끝날 거예요.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담아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CCS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 모든 분들이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매매하면서 멘탈이 안 잡힌다. 그리고 CCS와 같은 종목들을 내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지금 현재 500분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내일까지만 딱 방을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무조건 신고가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신고가 확인한 이후에
내가 조정을 받고 조정받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든지 그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고가에서 올라가는데 매도를 하라고 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무서워서 다 팔라고 할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쵸? 오셔서 실시간으로 받고 또는 내용에 대해서 직접 그쵸? 단기 보유 전략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